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졌죠. 청년 도약계좌. 오늘이 출시 첫날이었어요. 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청년 도약계좌 오늘 출시됐습니다. 네.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예. 개인 소득 수준 그리고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 지원되고요.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누가 가입할 수 있을지 청년 도약계좌니까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입 대상이 궁금합니다. 네,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여야만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있고요. 개인 소득이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 구간이라면 비과세 혜택은 적용이 되지만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전 3개년도 중에 한 번 이상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인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 연령의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는 연령 계산에서 빠집니다. 예. 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가입 상품을 받고 있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일부 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해서 대면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창구를 통한 접수 여부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꼭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서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는 오부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이 또한 미리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용민 아나운서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서 미리 확인하고 가십시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팅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데 서울팅이 뭡니까? 네, 이 서울팅 사업, 미혼인 서울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이들의 만남을 주도하는 서울시 소개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만남의 장을 제공해서 결혼 문화 조성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저출산 해결이요? 네, 예. 서울시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 서울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8천만 원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에 이 서울팅의 기획 배경에 대해서 밝혔는데 예.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혹시나 상대방이 극단적인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닐지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 이 서울팅을 하게 되면 참가자가 상대방이 적어도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잘 제도를 완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는데 믿고 만나라 그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 위에 오른 이유를 저희가 살펴봐야 예. 되겠죠. 이 사업이 과연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가 만들어줘야 할 건 연애할 시간, 여유, 인프라라면서 누가 직접 만남을 시켜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함께 출연한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지자체가 소개팅을 안 시켜줘서 결혼을 못하고 애를 못 낳겠냐, 이런 데 쓸 예산이 있으면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른 곳에 써달라 이렇게 비판했고요. 예. 국민의힘의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도 자연스러운 만남, 자만추를 하려면 관이 개입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서울팅의 전면 재검토 지시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팅이 저출생 대책으로서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면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더 좋은 저출생 대책이 희석되거나 우선순위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접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인데요. 한동훈 장관
의원과는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갔고 예.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을 주장하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 의원에 대한 그 질의를 보고 많은 분들이 기립박수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질의응답을 하고 대정부 질문 마무리에서 물고기 코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작은 어항 속에 있을 때는 10cm를 넘지 않는데 수족관에 가면 30cm까지 크고 또 강물에서는 1c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다라고 밝히면서 예.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1m가 넘게 1m? 자라는 그런 고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기회,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이런 어항,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되자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기립박수를 보냈고요. 또 정진석 의원도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현장 분위기를 전했는데 김예지 의원이 단연 오늘 대정부 질문의 주인공이자 최고였다.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장면들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또 우리 유권자들의 바람인데요. 자,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얼마나 대정부 질의 많이 준비했을까요? 네, 내용의 꼼꼼함은 물론이었고요. 불편함 없이 대정부 질문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자신의 좌석에서 연단까지 몇 발자국이 나오는지 동선을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남은 시간을 김 의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좌진이 스마트워치로 5분과 1분 등 남은 시간대마다 알람을 주기도 했고요. 예. 또 안내견 조이도 김 의원 옆에서 대정부 질문을 함께 했습니다. 김 의원뿐 아니라 국회도 김 의원을 위해서 6분의 추가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예. 국회법에 따르면 이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의원은 질문 시간을 20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의원은 별도의 추가 질문 시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 시간을 받은 건 14년 만이고 세 번째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관련한 화면들도 많이 또 돌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이름이 지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이죠? 네, 동거남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예. 황보승희 의원과 동거 중인 부동산 사업자 A씨가 이 황보 의원이 묵인 하에 의원실의 관용차, 보좌진, 사무실 경비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A씨, 황보 의원과 관용차를 함께 타고 출입증 없이 의원회관을 드나들었고 A씨의 사업체가 있는 부산과 서울을 오갈 때는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되는 의원실 운영비로 이 KTX를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의원실의 관용차와 수행비서를 개인 운전사처럼 부렸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언론과의 통화에서 예. 나는 택시와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집에 있다가 노선이 같을 경우 황보 의원과 함께 관용차를 타긴 했지만 혼자 탄 적은 없다라고 부인했고요. 예. KTX를 의원실 공금으로 이용한 적도 결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 기사가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던데 그래서 더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도도맘 김민아 씨가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 소식도 가져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4차 공판기일 진행됐고요. 예. 핵심 관계인 중 한 명인 도도맘 김민아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김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가 당시에 이 증권사의 임원인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을 3억에서 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라고 말했는데 이 고소장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A씨가 2015년 3월 6일에 김 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했으며
했는데요.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주위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김 씨의 머리를 5차례 정도 내리쳐 상해를 가했으니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이 김민아 씨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다가 상처 부위를 보고선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상황을 알게 됐고 이때 강 변호사가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쓸 게 많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고요. 이후에 폭행 가해자의 고소를 취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었던 내용을 넣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앞으로는 강 변호사와 엮이고 싶지 않고 법원에 출입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합니다. 예. 한국거래소가 동시 하한가를 보인 5개 종목을 거래 정지했습니다. 갑자기 불안한데요. 네, 어제 대한방직,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박림 이렇게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간에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5천억 원 가량이 날아간 건데요. 이들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2, 3년에 걸쳐서 꾸준히 오르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은 느낌 드시죠? 예. 그 SG증권발 사태를 연상케 한다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예,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5개 종목 모두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원인은 좀 나왔습니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나오고 있지 않고 파악 중입니다. 예. 금감원은 이들 종목의 불공정 거래 여부 긴급 점검하고 있고요. 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유사 투자 자문업체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통해서 위법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국은 불공정 거래 가능성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 적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장기간 꾸준히 오른 그런 흐름에 이미 작년 말부터 일부 증권사에서는 해당 종목들을 신용거래 불가 명단에 포함시켰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이 시간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